한국 시골 소녀 김아린, 태권도로 인종차별에 맞선 이야기.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경남 통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18살 소녀 김아린이 미국 교환학생으로 가서 겪은 일인데요. 처음엔 조용하고 수줍은 한국 소녀로만 보였던 하린이가 어떻게 미국 고등학교 전체를 뒤바꿔 놓았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을 함께 보시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태권도 실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반전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아린입니다. 경남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이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태권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을 앞 해변에서 품새를 연습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하는 태권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하린아, 태권도는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 마음을 단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마음에 새겨져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됐습니다. 영어 실력도 좋고 성적도 우수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링컨 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첫날 자기소개를 할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아린입니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아시안이네. 한국? 북한 아니야? 교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기숙사에 들어가니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제시카라는 금발의 백인 소녀였는데 처음엔 친절해 보였어요. 하이 하린. 잘 지내자. 하지만 며칠 지나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미묘한 차별이 시작됐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어머니께서 싸주신 김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 아이들이 코를 막더군요. 우엑 뭔 냄새야? 김치 냄새 아냐? 진짜 독해. 제이슨이라는 키 큰 백인 남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하린. 너 매일 그런 이상한 음식 먹을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김밥을 계속 먹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죠. 체육 시간에는 더 심했습니다. 농구를 하는데 일부러 저에게 공을 안 패스해 주더군요. 쟤는 작아서 못해. 그냥 벤치에 앉혀놔. 브라이언이라는 아프리카계 학생마저 저를 무시했어요. 아시안들은 공부만 하지 운동은 못해.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조별 과제를 할 때면 항상 저는 마지막에 남겨졌습니다. 하린이랑 한 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를 못한다니요. 토플 점수가 110점이었는데 말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건 기숙사에서였어요. 제시카가 친구들과 파티를 할 때면 저는 항상 제외됐습니다. 하린은 공부해야 하니까 조용히 해줘야지.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따돌리는 거였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고향이 그리웠고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새벽 기숙사 뒤편에서 혼자 태권도 품새를 연습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태극 8장을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이 들어 있었어요. 제이슨과 친구들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야 하린. 오늘은 또 뭘 가져왔나? 와 빨간 국물이네. 김치찌개야? 갑자기 제이슨이 제 도시락을 들어 올렸어요. 이거 냄새 진짜 독하다. 다른 애들 밥맛 떨어져. 그리고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다니. 만지지 마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제이슨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락은 제 어머니가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하. 엄마한테 도시락 싸달라고 해? 유치하네. 제이슨의 친구들도 같이 웃었어요. 그때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평상시보다 눈빛이 달랐죠. 제이슨,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제 음식을 돌려주세요. 싫은데? 너 뭘 할 건데?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제이슨의 손목을 가볍게 잡고 비틀었습니다. 태권도 호신술이었죠. 아야, 이 미친년이. 제이슨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도시락을 되찾았어요. 다시는 제 음식을 건드리지 마세요.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날 이후로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할인이 제이슨 손목 비틀었다며? 진짜? 그 조용한 아시안 애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무서워하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신기해했어요. 체육 선생님인 코치 윌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할인, 너 무술 배웠니? 네, 태권도를 합니다. 몇 단이야? 2단입니다. 코치 윌슨의 눈이 커졌어요. 2단? 와, 그거 꽤 높은 단수인데. 언제부터 배웠어? 7살 때부터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이신가? 아니요, 해병대 출신이세요. 그 말을 들은 코치 윌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할인, 다음 주에 우리 학교 무술클럽에서 시연 좀 해줄 수 있어?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할인아, 괜찮지? 힘든 일 없어? 네, 엄마. 괜찮아요. 사실 힘든 일투성이었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그런데 학교에서 태권도 시연을 해달라고 하네요. 정말? 우리 할인이가 한국을 알리는 거네. 아빠도 많이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할인아, 당당하게 해. 너는 한국의 딸이란 걸 보여줘.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시연 날이 왔어요. 체육관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사주신 하얀 도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검은 띠를 메고 체육관 가운데로 걸어 나갔을 때 모든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코치 윌슨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김아린이 태권도를 시연해 줄 거야. 하린은 태권도 2단이고 아버지는 한국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해병대. 진짜? 저는 심호흡을 하고 태극기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작은 태극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통영에서 온 김아린입니다. 제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태권도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태극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극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깃발은 5,000년 역사를 가진 제 조국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깃발 아래에서 자란 제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어요. 그리고 태극 8장 품새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동작부터 달랐어요. 제 몸에서 나오는 기합 소리가 체육관 전체를 울렸습니다. 야! 10년간 매일 연습한 품새였어요. 하나하나의 동작이 완벽했죠.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가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다리가 공중에 그리는 궤적을 모든 학생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중간에 제이슨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군요. 품새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180도 뒤돌아차기를 했어요.
제 발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마지막 동작을 끝내고 차렷 자세로 돌아왔을 때 체육관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3초, 5초, 10초. 그 정적이 깨진 건 한 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곧이어 체육관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와! 대박! 완전 멋있어.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코치 윌슨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와, 하린. 정말 놀라워. 이런 걸 직접 본 건 처음이야. 그때 체육관 뒤에서 한 학생이 일어섰어요. 평소에 저를 무시하던 브라이언이었어요. 하린, 미안해. 그동안 너를 무시해서. 갑작스러운 사과였어요. 그날 이후로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김밥을 먹고 있으면 아이들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하린, 그거 뭐야? 맛있어 보인다. 김밥이에요. 한국 음식이죠. 맛볼 수 있어? 이제는 제 음식을 신기해하며 함께 먹고 싶어 했어요. 체육 시간에도 달라졌습니다. 농구를 할 때마다 저에게 먼저 공을 패스해줬어요. 하린, 태권도 하는 사람은 운동신경이 좋을 거야. 제이슨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를 했죠. 하린, 안녕. 어제 시연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요, 제이슨.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시카였어요. 하린, 미안해. 그동안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괜찮아요, 제시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가르쳐 줄 수 있어? 이제는 제시카가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일주일 후 학교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린, 다음 달 문화의 날에 한국을 소개하는 발표를 해줄 수 있어? 교장 선생님이 직접 부탁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할게요.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아빠, 엄마. 학교에서 한국 문화 발표를 해달라고 해요. 정말? 우리 하린이가 한국을 알리는 거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린아, 당당하게 해. 너는 대한민국의 딸이야. 드디어 문화의 날이 왔어요. 학교 강당에 500명이 넘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분홍색 저고리와 하얀 치마였죠.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에서 온 김아린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몇 달 전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제 음식을 이상하다고 하고 제 문화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이슨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건 서로를 몰라서였다는 걸요. 무대 뒤에서 태극기를 가져왔어요. 이 태극기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제 조국의 상징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한국전쟁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이었죠. 70년 전 제 할아버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 다음은 한강의 기적에 대해 말했어요. 1960년대 제 조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였어요.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죠. 학생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제 조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에서 세계 1위죠. 그리고 K-팝과 K-드라마 이야기를 했어요. BTS를 아시죠? 빌보드 1위를 차지한 한국 가수들이에요. 오징어 게임도 보셨을 거고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모든 게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태권도 이야기를 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에요. 예의와 인내, 그리고 정신력을 기르는 철학이죠.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 태권도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김아린입니다. 대한민국의 딸이고 태권도 2단이며 이제 여러분의 친구예요.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5분간 박수가 계속됐죠. 교장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와서 말씀하셨어요. 하린,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줬어.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의 스타가 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친구들을 얻었다는 거였죠. 지금도 그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어요. 제이슨도 한국에 놀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한국의 시골 소녀가 태권도로 세상을 바꾼 이야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라클 대한민국의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